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이제 파생상품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소개를 할게요. 역시 이제 6개 출제되는데요. 파생상품. 여러분 이제 파생상품은, 현물이 아니죠. 이제 현물은 지금 매매가 되는 거고요. 파생상품 매매는 지금 하지만, 계약을 지금 체결하지만, 이제 미래를 사고 파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거래 기법이라고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크게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거래를 할 때. 선도 거래가 있고, 선물, 옵션, 수합. 그럼 이제 선도를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영어로 이제 포워드 거래라고 표현하죠. 선물은 이제 미래다. 그래서 이제 퓨처스라고 표현하고, 이 자체는 이제 뭐 영어니까. 근데 미래를 사고 파는데, 이 선도나 선물은 예약 거래에 떠올리면 딱 맞습니다. 예약 이제 형태하는 거죠. 계약은 지금 맺지만 언제 미래에 이제 물건 주고받고 돈 주고받는 거다. 다만 이제 차이점은 이 선도가 먼저 나왔는데요. 지금도 많이 하죠. 이제 장외에서 계약을 맺는 거고요. 선물은 이제 장내로 옮겨온 거다. 거래소에서 이제 매매하는 거죠. 자, 옵션이라는 것은 이제 권리만 사고 파는 거예요. 이 예약 거래 이 2개는 이제 만기가 되면 이제 이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행을 안 할 이제 위험이 선도 거래는 이제 많고요. 그걸 이제 제도를 통해 갖고 신용위험을 없애는 게 선물이고, 자, 이건 좀 발전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권리만 갖고 있다가 살 권리는 콜옵션, 팔 권리는 이제 풋옵션이 되겠죠. 그래서 유리할 때는 권리 행사, 이제 불리할 때는 권리 포기해 버리면 된다. 그다음 이제 수합이라는 것은 교환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이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금리 수합이 있고 통화 수합이 있는데요. 자, 우리 요거 이제 다루지 않아요. 여기서 다루지 않고 주로 이제 선물하고 옵션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물부터 이제 중요한 걸 보면 제일 먼저 선물 가격 이제 계산하는 공식 이걸 이제 암기하셔야 되는데 미리 써보면 이제 선물 F는 현물 S에다가 S R-D 곱하기 365분의 T. 자, 이제 이 필수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4가지 팩타를 가지고 선물 가격을 이제 계산하게 돼 있어요. 자, 그거 이제 살펴볼 거고, 이제 꼭 외우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 전략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이제 무슨 목적으로 이제 거래하는 거냐. 여기에 따라, 투기 거래가 있고요. 해지 거래가 있고, 차익 거래, 스프레드 거래. 예, 당연히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올 거고요. 특히 이제 해지 거래 같은 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원래 이제 파생 상품은 위험에 피하려고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하고 차이점 또 이제 전략을 어떻게 피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옵션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옵션이 조금 더 이제 개념 잡기가 힘든데 일단 이제 옵션 기초 개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옵션은 권리만 사는 거기 때문에 이제 프리미엄으로 이제 거래가 됩니다. 프리미엄.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자체가 크게 이제 2가지 가치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제 본질 가치가 있고 시간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떠오르세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옵션은 기초자산 가격과 이제 행사 가격을 비교해서 이게 이제 가치가 있으면 ITM이다. 또 ATM이다. 가치가 없으면 이제 OTM이다. 이렇게 이제 3가지 유형으로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이유를 이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요걸 이제 이해 못하면 안 되겠죠. 자, 이 옵션에도 이제 전략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옵션 전략. 요건 이제 선물이 되는 거고요. 옵션 이제 전략에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을 이렇게 이제 결합해가지고 시장에 이제 대비해서 이제 전략을 피는데요. 이제 불 스프레드 전략을 우리가 공부할 거고, 시간 스프레드 전략을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스트랭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트랭글, 스트레들부터 써볼까요? 좀 말이 비슷한데요. 이제 스트레들 전략이 있고, 스트랭글 전략이 있다. 그럼 이게 이제, 옵션을 어떻게 이제 구성해가지고 구축하는 거냐, 매수하는 거냐, 매도하는 거냐, 또는 이제 콜풋을 동시에 매수하냐, 동시에 매도하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살펴놔야 돼요. 자, 옵션이 여러분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옵션에서 푸컬 페리티의 정리라는 게 있죠. 푸컬 페리티.
이것도 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풋옵션과 콜옵션 사이에 이제 일정한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이제 그걸 살펴놔야 되고요. 그럼 이제 요걸 이제 많이 활용한단 말이에요. 이 풋콜 페널티를 이용해서 적정 가격 계산할 때 활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경우는 이 공식으로 선물 적정 가격을 계산하는데 이 옵션도 여러분 이제 적정 가격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 풋콜 페널티로도 적정 가치를 따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풋콜 페널티를 이용하면 합성 포지션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콜을 매수해도 되지만 다른 걸 결합해서 콜 매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이 관계식을 이용해서. 다음에 이제 그 차익 거래, 옵션의 이제 차익 거래 중에 중요한 게 이제 컨버전, 요거 이제 반대다 그래서 이제 리버설. 이게 이제 차익 거래인데요. 역시 이것도 이제 뭐냐면 풋콜 페널티를 이용해서 차익 거래는 항상 이제 시장에 불균형이 생겼을 때 하는 건데 이 풋콜 페널티 이제 균형식이 깨졌을 때 그럼 불균형이 생겼다? 그럼 이제 한쪽은 고평가되고 한쪽은 저평가될 테니까 고평가된 거 팔고 저평가된 거 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익 거래를 하게 되는데 이 컨버전 전략은 이제 콜 옵션이 고평가됐다라고 봤을 때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콜이 저평가됐을 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제 풋이 고평가됐다고 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옵션도 옵션 가격 이제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선물 가격 계산하는 모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걸 보유 비용 모형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제 산식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이 풋콜 페널티도 일종의 옵션 가격 구하는 이제 모형이 될 수 있는데, 이제 가장 유명한 건 여러분 이제 블랙숄즈 모형이 있습니다. 사람 이름 딴 거죠? 블랙숄즈.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올 게 없습니다.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이제 아주 유명하다. 이 정도 보고, 이제 이항 모형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조금 이제 쉽게 콜 적정 가격을 계산해내는 거예요. 이항 원리를 이용해서. 이것도 이제 살펴야 되고, 마지막 하나, 민감도 지표. 여기 이제 5개가 있는데, 이제 그리스 문자로,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델타, 감마, 뭐, 베가, 세타로 자 이렇게 이제 5가지 지표의 특징 그리고 이제 옵션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을 때 이런 지표들은 변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갈 때 이 지표값이 커질 때 이제 이익이 난다 그러면 포지티브하다 그러니까 양의 부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떨어질 때 그러면 이제 음의 부호를 갖게 되는 거다. 이제 거기까지 이제 살펴야 되는데 크게 보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적어봤는데요. 여기서 이제 6개 출제되는 거니까, 이 선물 가격 여기는 뭐 너무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옵션 전략 같은 것도 이제 한 문제 정도는 나겠죠. 풋콜 페널티도 한 문제 나고, 뭐 버릴 게 없네요, 여러분. 컨버전 리버설 요것도 나고, 요거는 안 날 수 있고, 민감도 지표도 요 5개 중에 이제 하나는 늘 출제되는 거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